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만 유독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격적으로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가격 인하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모처럼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을 1% 이상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등한 이유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레포트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를 여전히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비중 확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는 상반기 주도주였죠.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없이 다음 주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던 4월 달에 2분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올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바야흐로 AI 시대가 이제 개막을 했다라는 신호탄을 알리면서 AI 주식들, 특히 엔비디아가 상반기 때 상당히 그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약했는데요. 뭐 AI 버블이 이제 끝난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이를 뒤엎으면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진입 기회라고 강조를 하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유가가 이렇게 잘 상승을 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 이상까지 오르면서 나스닥 관련된 특히 AI 주식들 좋지 않았고요.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 업종들이 좋았어요. 자, 엔비디아의 7% 이상의 상승이, 모처럼 만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스닥 쪽으로 주가 상승의 방향을 전환시킬지는 추후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맵을 보시면 엔비디아를 위주로 한 여기 세미컨덕터 반도체 영역이 밝은 연두색을 띠면서 좋은 모습이고요. 자, 그 주변으로 빅테크 형님들 주식들 오늘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각 1%대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는 테슬라도 오늘 상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포드랑 GM도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도 유독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19% 하락. 다른 주식들이 크게 상승한 반면에 테슬라가 떨어진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어제 차량 가격 인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3,700선 제가 1차 추매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한 달 가까이 하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13,7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면서 한 차례 반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반등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상반기 주도주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AI 관련된 주식들, 특히 나스닥 성장주들이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고, 나스닥이 급하게 오르면서 51선이라든지 201선이라든지 이 중장기 이평선과 괴리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3,200선, 12,300선까지 열어두고 천천히 좋은 주식 잘 모아가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한 주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슈는 없고요. 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3일에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늘 7% 오른 만큼,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나스닥이 1% 이상 오른 만큼 정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그 가이드라인처럼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정말 2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입증을 한다면요, AI 주식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올라서면서 관련된 주식들의 재상승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9월 20일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확률은 아직도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확률이 11.5%밖에 안 돼요. 동결 가능성이 88.5%로서 계속해서 높은 확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9월 20일까지는 8월달 PCE 지수, 그리고 다음달 CPI 지수, 그리고 다음달 고용보고서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확률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9월달 인상 확률은 어제와 동일하지만 11월달, 12월달 인상 확률은 소폭 올라간 느낌이에요. 뭐 29%에서 33%대 확률이었는데 32%에서 35%대까지 11월달, 12월달 금리 인상 확률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드라마틱하게 이 확률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지속해서 관련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2분기 때 금리 인하에 연준은 돌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분기면은 이제 5월달, 6월달이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발표를 하자 이제는 뭐 3월달이 아니라 내년 5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면은요,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는 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차량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자 가장 중요했던 뉴스죠. 엔비디아 주가가 7%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500를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 10% 이상 주가가 하락했던 엔비디아인데 400불대 초반, 300불대 후반은 좋은 진입점이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 437불까지 올랐습니다.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시총을 1 트릴리언 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1T 우리 돈 1조 달러 뭐 1300조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는 바로 AI,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앞으로 뭐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엔비디아가 지난 4월달에 발표했던 데이터 센터 즉 AI 관련된 매출액이 4.3 빌리언이었는데요. 자, 이게 7.5 빌리언 이상,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2분기 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었어요. 엔비디아의 손익 구조를 보더라도요. 자, 나머지 영역에서는 대부분 매출 원가로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그대로 이어져서 net 프로핏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를 한다? 그러면 이 net 프로핏 순이익이요? 거의 4빌리언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잘 오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반면에 테슬라 주가는 지금 다른 모습이죠.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19% 하락한 239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240불이 좀 깨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두 주식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리면서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뒤엎은 모습이고요. 테슬라는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시총을 연초에는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약 한 40% 정도 덩치가 더 커진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시총이 1T를 넘어선 모습이고 테슬라는 아직 661 빌리언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테슬라의 손익 구조를 보면 넷 프로핏, 그러니까 순이익이 2.6 빌리언으로서 엔비디아의 2 빌리언보다는 높은 모습입니다. 물론 이는 테슬라의 2분기와 엔비디아의 1분기를 비교한 거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기업의 체급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마진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는 11%의 순이익 마진율이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28%의 순이익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거의 오토 세일즈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판가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넷 프로핏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향후 이 넷 프로핏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2배가 증가하면 4빌리언이 되고 테슬라는 2.6 빌리언이지만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런 주가의 모습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7월달 기가사가의 판매량이 올해 들어서 가장 낮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 압력을 더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에 더불어서 어저께 중국 시장 모델 Y 2개 모델의 전격 가격 인하까지 단행한 테슬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잘 안 팔리기 때문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 가격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중국 시장에는 이렇게 모델 Y 3개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레인지, 그 다음에 롱 레인지, 퍼포먼스가 있어요. 스탠다드 레인지 가장 기본이 된 싼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이 모델의 포션이 가장 큽니다. 전체 모델 Y 판매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롱 레인지와 퍼포먼스를 합쳤을 때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의 가격 인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의 가격 인하가 약 14,000위안 정도 단행이 되었어요. 기존의 모델 Y 롱레인지가 31만 3,900위안 정도가 됐는데 이게 29만 9,900위안으로 30만 위안 아래로 내려왔고
모델 Y 퍼포먼스도 36만 3,900 위안으로서 36만 위안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34만 9,900 위안으로 35만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싸게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4,000 위안은 약 우리 돈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캐리블랙이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 80% 이상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모델의 가격 인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당 연간 단 0.035불 EPS 하락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모델 3 세단에 대해서도 보험 보조금을 제공하는 테슬라라고 합니다. 보조금은 8,000 위안이고 우리 돈 약 한 1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8월 14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구매 한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일 기간에 모델 3 하이랜드가 출시될 예정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모션을 단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어쨌든 재고에 한해서만 보험 보조금을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역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트로이 테슬라의 것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게리 블랙의 의견처럼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격 인하 단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판매량 향상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다른 중국의 경쟁자들 역시 테슬라와 같이 가격을 맞출 것이고 중국의 EV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또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종합을 해본 건데 엔비디아와 상반되는 지금 테슬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 충분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다른 주식들이 다 오른 반면에 테슬라가 유독 하락한 이유 정말 잘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가격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가격 인하는요 단기적인 차량 주문과 그러니까 오더와 생산량의 불균형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단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오더가 좀 딸린다 싶으면은 이런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 인하는 중장기 EV 침투 상승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게리 블랙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일론 머스크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EV 침투를 상승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보급되면 향후에 소프트웨어 마진, 특히 FSD 마진으로 매출액과 이익을 상승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소프트웨어 수익의 상승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인하보다는 역시 모델 2, 그러니까 소형 해치백 모델이 되겠죠. 이 모델이 싸게 나와서 판매가 되어야지만 EV 침투율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쪽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 가격 인하의 그런 경험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건데 가격 인하가 한 곳에서 단행이 되면 그게 다른 시장으로도 전이가 되었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하면 미국에서도 가격 인하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가격 인하가 있으면 유럽이라든지 중국에서도 가격 인하를 했던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 시장 내 가격 인하가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도 옮겨질지 그게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가격 인하가 단행된 중국산 모델이 모델 Y 롱레인지랑 모델 Y 퍼포먼스였죠. 이게 중국에서는 뭐 18%, 20% 비중이지만 자, 글로벌에서는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기타 시장에서는 스탠다드 레인지보다는 롱레인지가 인기가 많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전기차에 있어서 최대 주행거리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글로벌 가격 인하가 대대적으로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 0.035불의 EPS 하락이 아니라요 0.35불로 이게 10배 이상 뜁니다. 그렇게 되면은 EPS가 그래도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 좀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어요. 2023년 기준으로 약 한 10%에 달하는 EPS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슬라 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240불에서 200불 사이, 특히 200불대 초반까지도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신 좀 꽉 잡고 가는 그런 투자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가격 인하라든지 모델 3 기존 세단 재고에 보험 보조금을 제공한다라든지
자, 이런 거는요. 모델 3 리프레시 출시를 앞두고 최대한 그에 발맞춰서 같이 가는 정책, 같이 가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델 3 리프레시가 중국에 출시가 되면 20만 위안으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가격이 싸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모델 Y의 가격 역시 좀 인하를 단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정말 이 모델 3 하이랜드 리프레시 모델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태즈메니안의 뉴스에 따르면요. 기가 상하이는 현재 모델 3 라인을 하이랜드 생산 라인으로 완전히 전환을 완료했다라고 해요. 8월달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 목표는 7,00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계속 램프업을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9월에는 10,000대까지도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9월달, 10월달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먼트에서도 이 업데이트된 모델 3 하이랜드로 곧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는 이 테슬라 차님에 의하면 어제 찍혀진 기가 상하이 외부 주차장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 커버가 씌워진 차종들이 있어요. 모델 3 하이랜드로 예상이 되는 차종들인데 상당히 지금 많이 주차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음 주면은 풀 프로덕션, 그러니까 풀 캐파로 생산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하이랜드가 출시가 되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에 상당한 인기가 예상이 되고 상반기 베스트셀러 모델이었던 모델 Y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도 조만간 정말 나올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기가 텍사스 외부에 이렇게 주차된 사이버 트럭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회색에 이렇게 커버를 씌워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벌써 이렇게 9대나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 200만 대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판매될 사이버 트럭이고, 테슬라 직원에게 먼저 첫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8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거는 3분기 후반, 그러니까 9월 달이 되겠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달이면, 정말 빠르면 다음 달이면 사이버 트럭 고객 인도식을 우리가 그 이벤트를 지켜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혹자는 또 이렇게 뇌피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9대가 놓여져 있는데 이상하게 한 대만 제대로 주차가 안 된 모습이에요. 원래 테슬라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오후와 열을 맞춰서 이쁘게 주차를 해놓는데 이것 한 대만 유독 특이하게 주차를 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대 중에 한 대가 튀는 모습을 보니까 9월 1일에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9월 달에, 빠르면 9월 달에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몇 달만 좀 잘 인내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테슬라 주가를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00불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만 하반기 막판에는 사이버 트럭과 함께 모델 3가 본격적으로 론칭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이 어려운 구간 잘 활용해 보셔가지고요. 내년에 좋은 투자 성과 만들 수 있도록 정신 좀 꾹 잡고 이어가는 투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광복절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